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잘 부르시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분 중에 가장 오래 부르셨어요. 사실 그런가요? 부르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좀 더 부를 걸 그랬네요. 뒤에가 하이라이트인데. 그러니까요. 하이라이트를 빼고 부르셨어요. 네, 아쉽네요. 걱정 말아요 그대. 네네. 전인권 씨 노래죠? 맞습니다. 또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참 뭉클하게 또 2부 시작할 수 있겠네요. 자, 지난 회차에 이어서 팍스유 하나의 창업자 연주환 씨와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을 다니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대학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대학생이신가요? 정해진 길을 가지 않는 대학생이죠. 말을 잘 듣지 않는 대학생. 네. 왜요? 일단 저희 과는 전기전자공학부이고 저희 학과를 졸업하면 나름대로 꽃길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 비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LG 이런 이제 유수의 대기업들을 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길을 가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전기전자 간 이유도 사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학교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다른 뭐 창업이나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학점도 여쭤봐도 되나요? 학점이요? 가장 실례되는 질문. 근데 저는 있다고 해가지고. 자랑스러워요. 오. 아까 제가 그 학점을 받으면서 다른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등가 교환한 거죠. 네, 저는 다 해서 3.1 정도 될 것 같아요. 잘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저랑 뭐 크게 차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님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어머니는 아마 모르실 거라서. 어머니 듣고 계시죠?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원래 모든 좋은 창업가의 조건이 있어요. 학점이 높으면 안 돼요. 그렇죠. F가 꼭 몇 개씩 있어야 돼요. F도 있으세요? F 굉장히 많죠. 재수강을 하기는 하는데 F 안 받아보셨어요? 네, 저는 공부만 해가지고. 열심히 하셨네요. 창업은 하시면 안 되겠다. 네, 안 하게. 그래서 직장 다니잖아요. 네, 창업가의 F 개수하고 성공의 확률하고 비례한다는 그 하진우 씨의 논문. 하진. 네, 좋습니다. 그러면 대학생으로서는 좀 정해진 길을 가지 않는 대학생이고. 근데 왜 그런 정해진 길을 가기 싫으셨어요? 전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하고 원래부터 공학자를 꿈꿨는데 그 이제 학자의 개념보다는 이 공학으로 기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술 창업을 꿈꿔서 전기전자에 들어왔었거든요. 뭐 약간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 아이언맨 자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원래 만들고 싶어서 고등학교 자소서에도 막 그런 거 쓰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좀 이제 그런 딥한 기술 창업 쪽보다는 이제 창업으로 좀 빠지게 됐고, 제가 뭘 만들었을 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단순히 학문에 그치지 않고 직접 변화를 일으켜보고 싶어서. 네네. 제가 만든 것들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주는 거를 보고 싶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어땠나요? 중고등학교 때요? 그때도 선생님 말 안 들었어요? 중학교 때 좀 많이 안 들었고요. 그래? 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이제 축구 선수 생활했었어요. 진짜요? 네,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끝날 때까지 했었고, 그때 이제 그때 그만둘 때는 이제 천문학자가 돼야겠다. 나사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만뒀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좀 그런 자유를 맛보니까 원래 학교 끝나면 바로 운동하고 이랬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좀 보냈고 네, 그런 와중에도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모바일 혁명이 막 이제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스마트폰 처음 나오고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다양한 이제 창업가들의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때 그래서 좀 많이 했던 게
네이버 뉴스에 보면 과학 탭이 있어요. 과학 기술 탭. 거기를 들어가는 걸 진짜 좋아했었어요. 매일매일 들어가서 뭐 삼성전자 새로운 핸드폰 나오면 스펙 다 외우고 뭐 M5 나오면은 다 깔아보고 약간 요랬던 것 같고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고려대학교 전기전자. 네네.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죠. 또 특히 전기전자공학 참 엘리트 분들만 들어오시는. 혹시 전전한테 뒷돈 받으신 거 아니죠? 저희 출연자분 중에 전전이 압도적으로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원래부터 좀 기술과 과학에 좀 관심이 많은 어린이였군요. 네네. 그렇네요. 원래 좀 과학을 어렸을 때 계속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책도 읽고 중학교 때는 막 그런 거 했었어요. 원래 과고를 가고 싶었는데 결국 못 갔는데 뭐 도서관 가서 양자론이 뭐야 이런 책 이제 하나 빌려서 그거 막 정리하고 옛날 블로그 보니까 그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저 중학교 때 정리했던 거. 양자론에 대해서. 네네. 어렵지 않아요? 중학생 읽기엔? 어려웠었죠. 근데 정리를 막 열심히 하고 하면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진심이었구나. 제가 아까 천문학자가 되기 위해서 축구를 그만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좀 그런 우주나 천문학, 물리학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럼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물리학자 분들이실까요? 뭐 공학 너무 많은데 사실 물리학자분들도 있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칼 세이건이라는 분을 정말 좋아했었고 저도 재작년인가 그때 코스모스 처음 읽어봤는데 어. 그거 읽고 나서 와 나 진짜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코스모스랑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제 책 읽고 너무 감명 깊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스 다큐도 봤었는데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전 이제 그 소설 작가 분들인데 좀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SF 작가가 계세요. 그분의 이제 작품들을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그분의 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고등학교 때 읽고 사실 저의 가치관이나 저라는 사람을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책인 것 같아요. 그 파운데이션이라는 책 자체가 좀 그 은하제국 1만 년 뒤 은하제국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대하 소설이거든요. 근데 몇백 년의 스토리를 이제 써 내려가요. 근데 제가 아까 영속적인 조직을 만들고 싶다 했잖아요. 거기도 그 특정한 어떤 가치가 있고 그걸 몇백 년 동안 이어나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영속적 가치를 이렇게 이어나가는 문명이나 조직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였고 그런 걸 나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는 책입니다. 거기서는 그 추구하는 가치는 뭐였어요? 거기서 추구하는 가치는 이제 인류의 암흑기를 이렇게 짧게 만들자였고 그걸 이제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인류의 암흑기를 줄이자라는 가치였는데 그 가치를 몇백 년을 통해서 이제 실현해 나가요. 그 후손들이. 그래서 그걸 되게 감명 깊게 읽었었고 그리고 또 진짜 제가 딱 두 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원래 존경하는 한 분은 이제 그 진격의 거인의 작가인 진교의 거인이요? 갑자기 뭔가 조금 더 친숙해졌어요. 이시야마 하지메라는 분인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영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문명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오히려 과학자보다는 조금 더 작가분들을 선호를 그 존경하는 인물로 꼽으신 게 가치관 확립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 네네 맞아요. 그런 어떤 문명, 인류가 만들어가는 이런 그 문명과 가치와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런 걸 관심 가지게끔 해준 작품들이라서 좋아합니다. 되게 흥미로운 게 위대한 과학자들 중에 문학가를 존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아인슈타인도 자기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를 꼽으면 도스토옙스키를 꼽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딱 과학적 영역에 치우치기보다는 이 과학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그런 작가들을 통해서 영감을 많이 얻는 것 같더라고요. 주한님도 너무 큰 과학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한슈타인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과학자보다는 네. 공학자로 음. 가고 싶긴 하지만 과학은 근데 과학까지 갈 정도는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실 하면서 좀 느꼈어요. 천재들이 너무 많아요. 네, 과학은 또 배고프고 하다 보니까. 배는 부르고 싶군요. 좋습니다. 주한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에 대한 정의가 있을까요? 이게 정량적인 정의라도 괜찮고 조금 정성적으로 이런 가치여도 괜찮아요. 저는 일단 저한테 성공은 남한테 퍼줄 수 있을 정도의 그 안정과 경제적 안정이나 마음의 안정이 있는 상태가 성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거나 또는 사업적으로 뭔가 안정이 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남한테 베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안정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게 꼭 어떤 특정 금액 이상이어야 되는 건 아닌데 뭐 지금도 사실 어느 정도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진짜 내가 퍼줘도 아무 생색 안 낼 정도. 네, 그게 저한테는 성공의 정의인 것 같아요. 주한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줘도 내가 크게 타격이 없는 정도의 상태면 네네. 성공한 것 같다. 네네네. 생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흥미롭네요. 멋지네요. 자, 다음 질문 가볼까요? 어떤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창업가분들한테 보통 저희가 되게 신나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주한님이 신이 됐어요. 신이야 이제 연신이에요. 연주한이니까 신인데 신이 돼서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너무 별로라. 세상에 단 하나를 바꿀 수 있어요. 네. 단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거나 바꿔보고 싶을까요? 창업 빼고 창업 네네네. 아이템 빼고. 창업 아이템 빼고 세상에 단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너무 덕후 같을 수도 있는데 빛의 속도를 높이고 싶어요. 이거 썸네일이다. 이거 문구 썸네일이다. 가게다. 그러니까 왜요? 제가 이제 SF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 좀 그런 우주나 이런 탐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빛의 속도가 이제 초속 30만 킬로미터인데 이게 이제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우주를 여행하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가까운 데를 가려고 해도 그 4.3광년 뭐 이 정도인데 제일 가까운 항성도. 근데 그거를 이제 빛의 몇 %로 간다고 해도 막 20년 걸리고 그럼 이제 우주 탐험이 사실상 쉽지 않은. 그리고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또 느리게 가기 때문에 여행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빛의 속도가 만약에 더 컸다면 우주 여행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빛의 속도 이상으로 움직이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빛의 속도 이상으로는 못 움직이죠. 저 옛날에 Y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Y. 네, 슈퍼맨이 이제 죽은 연인을 살리기 위해서 빛의 속도로 지구를 돌았더니 죽은 연인이 시간이 거꾸로 가서 살아나. 그래요? 초등학교 때 Y책에서 그 비유를 본 적이 있는데 빛의 속도 관련해서. 네네. 그렇군요. 빛의 속도 얼마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빛의 속도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제 빛의 속도 그래도 지금 가장 가까운 게 4.3광년이니까 그래도 한 달 안에는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빛으로. 그 정도 속도.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너무 커가지고 우주가. 한 달 안에 가려면 지금부터 한 50배 정도는 빨라지면 한 달 안에 갈 수 있겠네요. 4.3광년이면. 그렇군요. 지금까지 나온 답변 중에 가장 창의적인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저 고민을 많이 좀 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상에 가난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전쟁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신이라면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전 이제 신은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신은
이제 그런 숫자에 좀 더 음. 관심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신도 알고 보면 수학자였던 거예요? 옛날에 한 과학자가 그런 말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거요?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가치가 아니라 중력 법칙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신일 것이다라는 말을 어떤 분이 물리학자분이 하셨던 것 같은데 물리학자라서 네, 그랬던 거 아닐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주환님이 이렇게 열심히 창업도 하시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삶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헝그리 정신인 것 같고요. 좀 뭔가를 잃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헝그리 정신이 있고 그냥 제 인생을 통틀어서는 호기심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요. 이 세계랑 이 인류랑 이 우주랑 그냥 이런 이제 호기심 또는 뭔가 새로운 거를 배웠을 때에 오는 그런 쾌감이 되게 큰 타입이어서 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이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단순히 이제 프로덕트만 잘 만들어서는 안 되고 다양한 분야를 또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배울 때마다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진짜 호기심 하나로 약간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 Y책이다. Y책 다 좀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일부에서는 창업가 연주환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제 창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인간 연주환으로서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지. 인간 연주환으로서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영속적인 조직이랑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속적인 조직이 사실 제가 아까 이제 창업이다 보니까 회사로 예를 들었는데 그게 저는 저희 이제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다른 조직의 형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을 남기고 싶어요. 그게 아마 저라는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죽기 전에 좀 세상에 대한 청사진들이 조금 그려지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호기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세상은 이렇구나라고 하는 어떤 청사진, 정의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정말 진짜 호기심.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주환님과 함께 이제 현재 하고 계시는 사업과 어떤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름 뜻풀에서 느껴지듯이 뭔가 두루두루에 되게 관심도 많고 액션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환님은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 긴장을 하고 왔었는데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또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땐 방어를 사주셔야 돼요. 네, 그때는 제가 방어를 사드리고 네, 또 재밌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창업은 다음 주에도 훌륭한 창업가분과 훌륭한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안녕 할까요? 하나 둘 셋 안녕.